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전문학원에서 고1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용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백송고등학교 통합과학 시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송고등학교 통합과학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면은 일단은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중급 난이도로 주로 출제된 시험 문제로서 전체 난이도는 중급에서 조금 낮은 중하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자, 1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90점대 후반에서 100점 정도, 100점을 맞아야지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문제를 쭉 훑어봤을 때 특이사항으로는 일단 백성고 예행형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험 문제로서 꾸준히 중간에서 중간하,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꾸준히 출제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일단 객관식 문제 위주로만 출제가 됐고 서술형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의고사 연계되는 문제로서 25문항의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객관식 배점은 3.6점에서 4.4점 정도로 골고루 배점이 되었고 시험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에서 한 문제라도 실수하게 되면 등급이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인 문제들을 보면은 총 문항수 객관식 25문제에서 중상 정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2문제 정도가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 중급 정도 난이도 문제 11문제, 그리고 쉬운 문제들 중하 정도 난이도가 12문제가 출제돼서 전체 25문항이 그런 분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가? 전체적으로 평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딱히 이 문제가 어렵다, 어렵지 않다라고 볼 것들은 크게 없지만 백송고 시험 문제 중에서 몇 문제만 보면서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요. 일단 물리 파트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서 2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2번 문제는 지금 그림과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과 표. 그래서 그림과 표를 보고 문제를 분석하는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다라는 거.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교 시험 중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로 출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림과 표를 분석해서 선지를 해결하는,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계산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공식들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4번 문제 되게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학원에서도 되게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비교 분석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백송고등학교에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고 두 물체를 비교 분석하는 문제,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굳이 아니고 두 물체 어떻게 비교하는지 이 운동을 분석하는 문제로 4번 문제는 출제되었다고 보여지네요. 자, 그렇게 봐두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문제는 그냥 기본 개념 묻는 문제였고 6번 문제를 보면은 6번 문제는 운동량과 충격량, 물리 파트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동량과 충격량 묻는 문제. 그래서 두 물체가 주어지고 그림에서 조건들이 주어지죠. 질량이라든가 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어줌으로 해서 운동량 변화량에 대한 충격량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동량, 충격량 구하는 식 그리고 두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 이 문제도 백송고등학교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7번, 8번, 9번 문제 물리 파트 문제였는데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늘 다루던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10번, 11번 문제 지구과학 파트 문제인데 기본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면은 12번 문제는 이제 수권에서 층상 구조를 묻는 문제입니다. 해수의 수권에서 층상 구조를 묻는 문제고요. 각 층상 구조에서 일단은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선지에서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자, 보통은 수권에서 나타나는 층상 구조라고 해서 나오기 때문에 얘가 해수의 층상 구조인지 육수의 층상 구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수권의 층상 구조다라고 공부했으면은 선지 1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주는 겁니다. 강과 호수가 아니라 바다에서 나타나는 층상 구조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각각의 층, 혼합층, 수운역층, 심해층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봐두면 될 거고요. 나머지 13번부터 쭉 해서 21번까지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학원에서 충분히 다뤄주는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늘 봐오던 문제, 문제집이라든가 학교 수업 시간에도 늘 봐오던 문제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으면은 실수가 없으면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백송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물리 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파트 문제는 문제가 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뒤쪽에 넘어가서 22번 문제, 물리 파트 문제에서 또 변별력을 한번 주고 있죠. 자, 22번 문제 보면은 A와 B 두 물체에서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고요. 자, 그림에서 이제 질량, 속력, 주어진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자유낙하 운동에서의 계산하는 문제 공식들이라든가 수평 방향에서의 계산하는 문제 공식들을 알고 있어야지 계산하면서 두 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조금은 계산 능력도 필요하고 공식도 알고 두 운동의 개념, 원리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로서 조금 복합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충분히 변별력을 가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를 보면은 23번 문제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 상태죠. 시간과 힘 사이에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늘 시간과 힘 사이에 그래프 나오면 충격량이다, 넓이가 충격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같다라는 거 알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래서 면적은 서로 같다라고 해서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래프를 분석함으로 해서 선지를 해석하는 문제. 이것도 조금은 배점이 높게 측정이 되면서 학생들한테 변별력을 알아보는 문제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번 문제 그렇게 보면 되고요. 2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프 보고 그림과 그래프 보고 계산하는 문제니까 좀 평이하게 나온 문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25번 문제를 보면은 25번 문제는 직권 변화와 지각 변동, 판의 경계에서의 지각 변동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A와 B와 C 공통적인 거죠. A는 수렴형 경계, B는 보존형 경계, C는 발산형 경계. 그래서 경계 세 가지를 모두 지도에서 다뤄줌으로써 각각의 판의 경계 부분에서 특징 그리고 나타나는 지형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뭔가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지각 변동에 대한 전체적인 판의 경계, 지각 변동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번 문제도 좀 많은 지식들을 공부량이 좀 많아야지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25번 문제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과 대표 문항들 몇 문제 분석을 함으로 해서 백성고등학교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지만 물리 파트에서 조금 배점이 높아서 물리 쪽에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를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이제 2학기 시험 대비를 해야 됩니다. 2학기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데 백성고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을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 문제들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출제가 됐을 때 학생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수를 하지 않아.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실수 없이 문제를 풀어서 100점을 맞아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들어줘야 되고요. 학교 선생님이 어떤 얘기들을 하시는지, 말씀들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봐두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됐던 개념들 학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를 풀면서 그 개념에 대한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유형들을 다뤄주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유형들을 보면서 이 모의고사는 수능형 문제들은 이렇게 다루는 거구나 라고 보고, 최종적으로 다른 학교 기출문제들도 풀어보면서 좀 더 난이도 높은 문제, 이 정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쉽게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씩 섞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준비해서 2학기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백송고등학교 통합과 내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